자,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현준이가 결석이라서 동영상을 이제 찍어야 돼. 자, 지난주에 했던 전기 파트 전체적으로 복습 좀 한번 할게. 복습 좀. 우선 프린트 문제 풀기 전에 전체적으로, 왜냐면 내용이 조금 까다로우니까 복습을 한번, 그러니까 이론 정리 한 번만 다시 하고, 프린트 숙제 내준 거, 현준이 너도 지난주에 내가 파일에서 줬잖아. 그 프린트 문제를 풀기 전에 전체적인 이론 복습을 한 번만 쭉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선 전자기유도부터 해볼게요. 자, 전자기유도라는 것은 기본 개념이 뭐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도체 주변에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장의 변화, 제일 포인트는 자기장의 변화가 포인트야. 자기장이 있냐 없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뭐가 만들어지냐? 전류가 만들어진다. 이때 이 만들어지는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불러.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름이 유도전류야.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도체 주변에서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어주면 건전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정말 신기한 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전자기유도고, 이 전자기유도 현상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장치가 뭐냐? 그게 바로 발전기다. 여러분들이 아는 흔히 말하는 수력발전, 화력발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핵발전, 원자력발전이라고 예전에 불렀는데 요즘에는 핵발전이라고 불러. 우라늄 원료를 쓰는 거. 원자력발전소 정도는 다 들어봐서 알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전을 만들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어떤 장치, 시스템, 이게 대표적인 게 발전기야. 자, 그럼 발전기가 있고 또 전동기가 등장을 해. 그럼 얘네들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발전기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뭐냐? 발전기는 에너지 전환의 관점을 보면 이번 챕터가 에너지 전환이란 말이야. 그래서 에너지 전환의 관점으로 보면 누군가가 건전지가 없는데도 전류가 있잖아. 그럼 얘는 건전지가 없는 거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서 얘는 역학적 에너지로 누군가가 그 흔히 터빈이라고 불러. 터빈은 그냥 쉽게 말하면, 유치한 말로 하면 그냥 선풍기 날개 정도 생각하면 돼. 그걸 터빈이라고 불러. 터빈을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돌려주는 거야. 그 강제적으로 돌려주는 개념이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란 말이지. 누가 얘를 돌려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돌릴 건데 하는 방식이 화력발전이냐 수력발전이냐 원자력발전이냐로 구분이 되는 거야. 이걸 누가 돌릴 건데? 그럼 얘를 돌렸어? 그럼 돌려서 고생한 만큼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발전기야. 그래서 발전기는 원인과 결과를 따지면 역학적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 만드는 거야. 꼭 기억해야 돼. 전동기는 뭐냐면은 터빈이 있어. 터빈이 똑같이 선풍기 날개처럼 프로펠러가 있단 말이야. 전동기가 뭐냐? 프로펠러 도는 거잖아. 대표적으로 전동기가 뭐냐? 여러분들 잘 아는 선풍기 생각하면 돼. 그럼 선풍기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 코드를 꽂아. 무슨 말이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지. 그러면은 작년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운 이거 오른손 법칙 이거 했을 거야. 전류 자기장에서 힘 받는다. 그치? 무슨 말이냐? 도선이 자기장에 있는 공간에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얘가 힘을 받아. 그 힘을 이용해서 프로펠러를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원인과 결과를 따지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한마디로 전기를 이용해서 힘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시스템이 좀 다른 거야. 그 오른쪽 우리 교재 내국민 교재 기준으로 27페이지 그림에 보면 생긴 게 얼핏 보면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방법은 건전지가 없네? 그럼 이건 전자기유도야. 건전지가 있네? 그러면 전동기가 되는 거고. 전동기는 그냥 선풍기 생각하면 돼. 선풍기가 얘들아 코드 안 꽂으면 선풍기 안 돌잖아. 그렇게 구분하면 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발전이 있어. 그러면은 수력 발전, 화력 발전, 그 다음에 여기는 원자력 발전은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풍력 발전. 그러니까 간단해. 수력 발전은 뭐냐? 이 터빈을 돌릴 거야. 어떻게 돌리냐? 물이 지나가는 데다가 터빈을 갖다 놔. 그럼 물이 지나가면서 얘를 돌릴 거 아니야. 마치 우리가 사람이 돌려주듯이. 그래서
얘는 에너지 전환으로 보면 물의 위치 에너지. 그래서 얘는 높은 곳에, 그러니까 막 산 밑에 낙차가 큰 곳에다가 이걸 설치해. 왜냐면 니네 알다시피 한강을 기준으로 하면 한강 한가운데다 프로펠러를 놨다고 쳐. 그럼 한강이 지나가면서 프로펠러를 돌려. 근데 빨리 못 돌린단 말이야. 왜? 우리가 한강을 쳐다보면 제가 막 겁나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정도 속도로 지나가잖아. 흘러가긴 흘러가지. 그러니까 이 돌리는 스피드가 생각보다 빠르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냐? 산 밑에 강. 그래서 강원도 쪽에 이제 우리나라는 수력발전소를 설치를 한단 말이야. 소양강댐 같은 거 여러분들 소양강댐이라고 들어는 봤을 거야. 뭔지는 잘 몰라도. 그래서 낙차 큰 곳에서 떨어지면 이 떨어지는 순간 요 밑에서는 물이 순간적으로 되게 빠를 거 아니야. 그런 곳에다가 이제 프로펠러를 갖다 놓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얘가 물의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하잖아. 왜?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져. 그걸로 프로펠러를 돌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높은 곳에 떨어졌어? 그럼 순간적으로 여기서 빠르지. 그럼 그게 물의 운동 에너지야. 그래, 물의 운동 에너지로 터빈을 돌리는 거야. 그럼 터빈을 돌리면 뭐냐? 발전기에 그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나오지. 이거를 여기서는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최종으로 끝날 때는 무조건 전기 에너지로 끝나는 거야. 그게 발전기야. 그럼 화력 발전은 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석탄, 석유를 태워. 그럼 열이 발생하지. 그 열로 물을 증발시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공간에 이런 공간이 있어. 그럼 여기다 이제 이만큼 수조에 물을 담고 밑에서 난로 태우듯이 이렇게 마치 우리 가스레인지로 데우듯이 얘를 데우는 거야. 그럼 물이 어떻게 돼? 증발을 하겠지? 그럼 이 안에는 수증기가 꽉 차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수증기 압이 높아져.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데다가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거기다 터빈을 설치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압력이 커. 바깥의 공간은 압력이 작아. 그럼 어떻게 되냐? 수증기들이 툭 하고 빠져나간단 말이야. 바람 불듯이. 그러면서 그 중간에 놓인 터빈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최초 에너지 시작이 화석 에너지 혹은 화학 에너지, 석탄석유 같은 애들을 화석 에너지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화학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연료로. 그래서 수증기의 열 에너지가 그래서 나온 말이야. 그래서 터빈을 돌려. 그럼 터빈을 돌리면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야. 지금 우리 교재 기준으로 설명하는 걸 우리 교재 기준으로 얘들아. 우리 교재 27페이지 설명하고 37페이지 37페이지 보면서 듣는 게 좋을 거야. 우리 교재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화력 발전은 그렇게 발전을 만드는 거야. 풍력 발전은 이제 시스템을 알아서 간단하지. 풍력 발전은 뭐야? 바람 잔뜩 부는 데다 선풍기 날개 갖다 놓는 거야. 그럼 선풍기 날개가 돌겠지. 그럼 돌면서 그게 이제 터빈이 도는 거야. 그럼 얘는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로 발전기를 돌려. 그럼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지? 그래서 끝날 때는 항상 전기 에너지로 끝난단 말이야. 발전기 시스템이 그래. 자, 그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우리 활용할 때 도대체 얘는 양이 얼만큼이고 얘는 양이 얼만큼이고 또 이 에너지를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활용할 때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에너지의 전환에서 나오는 거 거기는 뭐 어렵지 않아. 야, 전기 다림이나 뭐 그런 애들은 전기 에너지로 열 에너지 만드는 거지. 야, 이런 거 모르면 안 되지. 그치? 응? 그 다음에 전등을 킨다. 그럼 빛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고. 뭔가 스피커 또는 우리 휴대폰에서 뭐 음성 나온다. 그러면은 뭐야? 소리 에너지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라는 건 뭘 돌려.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게 전기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 만드는 대표적인 게 선풍기지 뭐. 전기 에너지로 프로펠러 돌리면 운동 에너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음 주 에너지의 무슨 활용 예가 다른 것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뭐 히터 나오고 밥솥 나오고 뭐 인덕션 나오고 막 이랬어. 그러고서 하나는 선풍기 나왔어. 그럼 답이 선풍기가 되는 거지. 왜? 다른 애들은 다 열 에너지 쓰는 건데 선풍기는 운동 에너지 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 같은 경우 배터리 충전하는 거, 니네 휴대폰 충전하는 거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되고요. 자, 대표적으로 휴대전화 우리 흔히 스마트폰이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뭐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스피커는 소리 에너지, 화면은 빛 에너지. 그 다음에 핸드폰 올릴 때 보통은 요즘에 소리로 놓지만 진동으로 놓을 수도 있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열도 발생해. 열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들고자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경우지. 한마디로 우리가 휴대폰으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많이 한다거나 통화만 오래 해도 조금 지나면 핸드폰 뜨뜻해지는 거 다 겪어봐서 알 거야. 근데 그런 경우는 뭐 일부러 만드는 열 에너지는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휴대폰을 난로 용도로 쓰진 않잖아. 그래서 그런 열 에너지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 같은 경우는 거꾸로 내가 이제 여기다 뭔가 입력을 한다거나 녹음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저장하는 거고, 배터리 충전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전력이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전기 사용하는 능력, 뭐 요 정도로 생각하면 돼. 능력이야,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거는 얘들아 전력이라는 표현만 나왔어. 그러면 얘가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만 표현을 한 거야. 그럼 전력이 크다는 거는 얘가 단순히 전기 에너지를 많이 써먹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같은 시간끼리 비교하면 전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겠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비 전력이 커. 그러면 똑같은 시간 사용하면 전기 에너지 많이 써.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쉽게 말하면 전기세 많이 나와 그 소리야. 근데 전력이 커도 사용 시간이 얼마 안 돼. 그러면 생각보다 전기세 안 나올 수 있지. 또는 전력이 되게 작은데 얘를 되게 오래 써. 그러면 전기세 많이 나오겠지. 그 전기세가 바로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다른 표현으로는 전기 에너지야. 이걸 우리 책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전력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전력량과 전기 에너지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같은 표현이야. 그러면 전력과 전력량은 어떻게 되느냐? 전력량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전력에다가 얘 얼마나 사용했어?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비로소 전기세 얼마 나와가 되는 거야. 이게 전기세야. 에너지 많이 쓰면 전기세 많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가정용 전자제품에 보면 보통 에어컨 같은 애들이 전력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에어컨 많이 쓰면 전기세 많이 나와 정도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잖아. 예를 들면 에어컨 1시간 트는 거랑 TV 1시간 트는 거랑 당연히 에어컨 1시간 트는 게 전기세가 월등히 많이 나온단 말이야. TV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하루 종일 틀어놔도 사실상 전기세가 별로 안 나와. 그래서 아시다시피 집에서 엄마가 TV 뭐 틀어놓고 있는데 뭐 그 TV 좀 전기세 약해라고 꺼라. 보고 있는데 그런 거는 민감하지 않단 말이야. 근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더워. 그럼 웬만하면 안 킬라 그런단 말이지. 왜?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왜? 같은 시간 틀어놓으면 에어컨이 전기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전력량이 많이 나오니까 전력이 크니까. 뭐 그런 뜻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전력의 단위가 뭐냐?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외워야 돼.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란 말이지. 이걸 반드시 이거 모르면 망하는 거야. 그러면 돌려 얘기하면 전력이라는 애는 뭐냐?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 이 전기 에너지랑 전력량이랑 같은 뜻으로 생각하면 돼, 얘들아.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단위가 줄이야, 에너지니까. 시간은 기본 단위가 세컨드란 말이야. 그래서 전력은 줄 퍼 세컨드야. 이 줄 퍼 세컨드를 우리가 줄여서 와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전자제품이 있어. 근데 얘가 10와트야.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얘가 10줄 퍼 세컨드다 이런 뜻이고, 이게 뭔 소리냐? 이 전자제품을 1초 동안 사용하면 10줄씩 에너지 써먹어. 그런 뜻이지. 그러면 10와트짜리를 예를 들면 10초 사용했어. 그러면 사용한 에너지가 몇 줄이니? 그러면 100줄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줄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작은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전기세 나올 때 이제 한마디로 한전에서 우리 가정집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줬단 말이야. 그럼 이제 한 달 지나면 월 결산해서 흔히 말하는 전기세 걔네들 회수해 가야 되잖아. 본전 뽑아야 되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와트를 주로 쓰고 와트시라는 단위를 쓴단 말이야. 1줄이라는 애는 비유를 하자면 돈으로 환산하면 1원도 안 돼. 1줄이라는 애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야 좀 뭔가 실용적인 단위를 바꿔보자. 그래서 어떻게 만든 거냐. 1와트로 우리가 몇 초로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과학의 기본 단위는 초이지만 실생활에 유용하게 조금 변형을 시켜보자. 그래서 1아워로 바꾸자. 그래서 1와트의 능력을 가진 전자제품을 내가 1시간 사용했어. 그럼 이때 에너지가 들겠지. 그때 사용하는 에너지를 1와트 아워, 우리말로는 와트 아워니까 와트 C라고 읽는단 말이야, 읽을 때는. 그래서 1와트 아워라고 하자. 그럼 이 1아워가 아시다시피 3600초잖아. 그러면 1와트 아워는 얼마냐? 3600주를 와트 아워로 표현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7200줄이라는 에너지를 우리 집에서 써먹었어. 그러면 나중에 전기세 공시에 7200줄 하면 느낌이 안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이거를 2와트 아워 우리가 써먹었어. 이런 식으로 실용적으로 바꾼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도 그러니까 뭐 내가 전자제품 사러 갔어. 어디 백화점에. 그럼 이거 선풍기 전기세 얼마 나와요? 이제 보통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그때 얘 1시간 쓰면 한 100원 나와요. 이렇게 해야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얘 5300초 쓰면은 뭐 2700원 나와요. 이러면 더럽게 헷갈리잖아. 그치? 그래서 전자제품 내가 전기장판 이제 추워줘. 전기장판 살 거야. 전기세 얼마 나와요? 그러면 이거 한 1시간 틀으면 한 30원 나와요. 그럼 하루에 한 10시간 튼다고 치면 하루에 한 300원 정도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기 좋잖아. 그래서 실용적 단위로 바꾼 개념이 와트 아워가 되는 거야. 와트 아워가 나오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37페이지 잠깐만 봐봐. 소비 전력이 같은데 효율이 다른 경우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소비 전력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얘가 실제로 써먹는 전기 에너지야. 그럼 효율은 뭐냐? 얘가 전기 에너지를 써먹을 때 있잖아. 쉽게 말하면 내가 태윤이가 있어. 그럼 이제 태윤이 부모님이 태윤이한테 이제 식사 때가 되면 밥을 주지. 밥을 주는 목적이 뭐냐? 태윤이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밥을 주는 거지. 밥 안 주면 굶어 죽으니까. 그럼 제가 밥을 먹고서 맨날 게임만 하고 뭐 도서관 가서 아는 누나한테 막 괜히 찝쩍거리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효율이 꽝인 거지. 그럼 밥을 먹으면 뭐 해야 돼? 공부도 좀 하고 엄마가 집에서 뭐 설거지 같은 거 하고 있으면 좀 설거지도 좀 도와주고 엄마 청소하고 있으면 청소하는 것 좀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맨 저기 스카 가가지고 공부한다고 스카 가가지고 어디 이쁜 애 없나 막 이러고 돌아다니죠. 효율이 꽝인 거지. 그치? 너 그러고 다니잖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보이지 이 새끼야. 걸렸다. 그래서 효율이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밑에 얘들아 37페이지 거기 그림 볼게. 소비 전력이 같은은 뭐냐면 얘 두 개가 예를 들면 전등이 있어. 이 전등을 내가 똑같은 시간에 틀어놓으면 전기세는 똑같이 나와. 그게 소비 전력이 같은이야. 근데 효율이 달라. 효율이라는 건 뭐냐? 자, 우리 전등을 예를 들어볼게. 내가 전등에서 전기 꽂아서 쓰는 목적이 뭐냐? 따뜻하라고 전등을 꽂는 사람은 없어. 그치? 그럼 전등 꽂는 목적이 뭐야? 밝으라고. 그럼 밝은 애가 좋은 거지. 쉽게 말하면 A라는 전등이 있고 B라는 전등이 있어. 근데 둘이 꽂으면 전기세는 똑같이 나와. 근데 한 놈은 밝고 한 놈은 어두워. 그럼 내가 모르고 샀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살 때는 밝은 전등을 사지. 어두운 전등을 사면 내가 손해지. 전기세 똑같이 나오는데 밝은 애 사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그게 효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 같아도 전기세 똑같이 나와도 효율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효율이라는 걸 어떻게 따지냐? 내가 목적이 뭐냐 이거야. 예를 들면 내가 전기밥솥을 샀어. 근데 전기밥솥이 소리도 나오고 뜨거워져. 태윤아, 전기밥솥의 목적이 전기로 뭐 만들어야 목적이야 그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로 예? 전기밥솥의 최종 목적이 뭐냐고. 밥 지으려고. 그래, 밥을 뭘로 지어? 전기 에너지. 그래, 전기 에너지로 뭘 만들어? 밥에다가 쌀에다가 전기 치지직 하면 그 밥 돼? 아니요. 그럼 뭐 만들어? 아휴,
물어본 내가 미치는 전기 에너지로 열 에너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네요. 네. 뭘 그런 얘기를 해. 네. 전기 에너지로 열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근데 얘들아 A라는 밥솥이 있고 B라는 밥솥이 있는데 A라는 밥솥은 열을 많이 내서 그러니까 똑같은 전기세가 나온다고 치자. 근데 B라는 밥솥은 열은 얼마 안 나고 소리만 겁나게 나와. 이제 밥 짓습니다 막 이런 소리 내는 데다가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 그래서 정작 밥하는 시간은 겁나 오래 걸려. 그럼 얘는 효율이 안 좋은 거야. 우리가 뭐를 목적으로 따지냐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게 효율의 개념이야. 그래서 밑에 그림 봐봐. 그림 보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잘 봐봐. 왼쪽 전등은 빛에너지 만드는데 36주를 쓰고 열에너지 만드는데 28주를 썼어. 그럼 토탈 얼마 썼어? 64줄의 전기세가 나왔어. 네. 근데 64줄 중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얼마를 쓴 거야, 태윤아? 36. 6줄은 필요한 거고 28줄은 따지면 없어도 되는 에너지였어. 한마디로 우리가 전등 켰을 때 야, 이 전등은 따뜻해서 좋아 이러진 않아. 니네 집에서 스탠드 켰어. 우리 집 스탠드는 따뜻해서 좋더라. 그러진 않지. 우리 집 스탠드 밝아서 좋더라. 이러는 거지. 우리 집 스탠드는 따뜻해서 좋아. 그래 손 만지면 되더라. 그러진 않지. 그 의미가 없는 열이잖아.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손실 에너지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전자제품을 이용할 때 생각보다 손실 에너지가 양이 꽤 돼. 내가 원하는 곳에만 얘가 써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36줄을 필요한 데서 썼고 열 에너지를 28줄을 만들었어. 그러면 36줄이 효율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똑같은 전등인데 얘도 꽂았더니 64줄의 에너지를 썼어. 근데 빛 밝히는데 48줄을 썼고 얘는 열 에너지가 16줄밖에 안 썼네. 그럼 효율이 어떤 게 좋은 거야? 오른쪽에 있는 애가 효율이 좋은 거지. 네. 그런데 얘네 둘이 에너지는 누가 많이 써먹었어? 똑같이 써먹었단 말이지.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전력은 똑같지만 효율은 오른쪽에 있는 애가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이런 거 구분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전력량을 아까 얘기했듯이 소비전력 곱하기 보통 기본 아워로 한다고. 그럼 와트 아워는 줄로 따지면 몇 줄이냐? 3600줄이야. 근데 이 3600줄도 사실상 우리가 전기세 낼 때 보면 3600줄 정도를 굳이 전기세로 환산을 하잖아. 그러면 이게 한 몇십 원 정도 돼. 생각보다 얼마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킬로를 하나 더 붙여. 킬로를 붙이면 태우나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3600? 아 1000이요 1000.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 진짜 몰라서 헷갈려서 그랬어요. 왜 이렇게 몰라? 죄송합니다. 그럼. 좀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1 킬로 와트 아워라는 개념이 얘들아 이거 와트 들어갔으니까 전력 아니라고. 얘를 우리가 전력량이라고 불러. 다른 표현으로는 전기 에너지라고도 불러도 사실 상관은 없는 거야.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 근데 우리는 주로 이 표현을 쓰겠다 이거지. 그럼 얘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 1와트 아워가 3600줄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또 1000을 곱해야 돼. 그래서 풀로 쓰면 잘린다. 풀로 쓰면 36 빵빵 빵빵빵 줄이야. 근데 공세개 지우고 얘를 다른 표현으로는 3600 킬로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관계를 다 알아주라고. 어렵지 않지? 이 정도 다 알아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밑에 이제 소비전력과 전력량 계산하기를 예를 들어볼게. 선풍기의 전격전압이, 자, 전격전압이라는 또 말이 나왔다. 이런 거 좀 낯설은 단어지. 전격전압은 어려울 거 없고 적당한 전압. 우리 가정용 전자제품은 모두 다 전격전압이 몇 볼트겠냐? 220. 220볼트여야지. 왜? 우리 집 전압이 대한민국은 저기 어디 시골, 강원도 시골 가면 아직도 내가 알기로 100볼트짜리가 있기도 있을 거야. 근데 서울 바닥 기준으로는 집에 100볼트짜리가 이렇게 직선된 콘센트 없다. 다 그 돼지코처럼 된 그 콘센트가 전부 다 220볼트라고. 당연히 전자제품을 만들 때 이 전자제품은 220볼트에서 가장 적절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게 만들었겠지. 그걸 전격전압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전격 전압이 220V이고 얘가 소비 전력이 110W래. 그럼 소비 전력이 110W라는 얘기는 얘를 1초 동안 사용하면 110줄 써먹는 애야 이런 뜻이야. 그러면은 1초에 110줄 써먹어. 그러면 3시간 사용했대. 그러면은 전력이 110W인데 얘를 3시간 사용했대. 그럼 이때 사용한 총 에너지가 어떻게 되니? 그러면은 얘는 110 곱하기 3hour 사용했단 말이지. 110W로. 그래서 얘는 330Wh만큼의 전력을 소모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 무조건 시험에 하나쯤 나올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다음 3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리 교재.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서 형광등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만드는 거고, 광합성은 뭐냐? 영양분 만드는 거잖아. 식물의 광합성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는 빛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 사실은 포도당 만드는 거지. 포도당 화학적 성분이라고 표현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화학 에너지를 만든다. 포도당 만드는 거 화학 에너지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불꽃놀이는 빛 에너지지 뭐. 그 다음에 풍력 발전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로 전기 만드는 거고. 뭐 그런 개념들 꼭 알아두라고. 자,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갈게. 자, 앞 챕터에서 우리는 뭘 배웠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웠어. 그럼 이번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걸 집합으로 표현해 줄게. 집합으로 표현해 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있어. 이 속에는 운동 에너지가 있고 위치 에너지가 있지. 그지? 근데 넓은 의미의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역학적 에너지 바깥에 누가 있어? 열 에너지도 있고 빛 에너지도 있고 무슨 소리 에너지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전기 에너지도 여기쯤에 있는 거지.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에너지라는 집합은 되게 큰 집합이야. 그럼 여기서 이 에너지가 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뭐 이 에너지가 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어. 근데 보다시피 다 한 테두리 안에서 바뀌지. 그러니까 이런 걸 에너지 전환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저 형광등에다가 전기를 꽂았어. 지금처럼 불이 들어와. 그러면 에너지의 전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바뀐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걸 에너지 전환이라고 그래. 그럼 넓은 의미로 보면 에너지는 사실은 손실되지 않아. 단지 바뀐 거야. 그럼 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어? 저기서 열이 발생했지. 미세하게 우리 교실에 있는 공기를 조금 데웠겠지. 근데 저거가 있다고 해서 여기가 엄청나게 뜨거워지지 않을 거야. 저런에 여기 안 100개 틀어놨어. 그럼 시간이 지나면 좀 미지근, 이제 뜨뜻해지겠지.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에너지는 소모되는 게 아니고 전환이 되잖아. 그럼에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일상 대화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자 이런 표현을 써. 그런 표현을 왜 쓰느냐? 에너지들은 말이야, 내가 쓰기 쉬운 형태의 에너지가 있고 내가 못 써먹는 에너지가 있다고. 예를 들면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는 내가 써먹기 쉬운 에너지야. 근데 이걸로 형광등을 켰어. 그랬더니 빛 에너지가 생기면서 이제 저기서 열이 발생해서 열 에너지는 공기 중으로 흩어졌지. 그럼 공기 중으로 흩어진 에너지를 다시 내가 모아서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에너지 자체는 보존이 되지만 실제로 에너지는 내가 쓰기 편한 에너지가 있고 내가 에너지가 존재는 하지만 내가 못 써먹는 에너지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번개 같은 거 예를 들어볼게. 번개 칠 때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돼. 근데 현실적으로 저 에너지를 우리가 써먹지를 못해. 저거 써먹으면 대박이지. 양이 엄청나. 근데 못 써먹는단 말이야. 아직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뭐 언젠가 써먹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렇다. 응?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에너지는 형태 자체가 내가 써먹기 쉬운 에너지가 있고 있어도 못 써먹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얘기 나오고 뭐 특이사항 없고. 자, 그럼 38페이지 개념 확인하기 1번부터 10번까지는 아마 내가 숙제를 했을 것 같은데 그치? 풀어왔지? 이거 못 풀어 왜 안 풀었어?
너 동현이는 그만 졸고 지금 졸 때가 아니야 동현아. 안 풀려 있잖아. 너는 안 풀려 있는데 뒤에. 이 뒤에는 오늘 처음 배웠어요. 자, 지금 이 동영상 보는 현준이도 38페이지에 개념 확인하기 10개 있어. 이게 풀려 있을지도 모르겠어. 풀려 있으면 조금 쉬면 되고 애들 이거 푸는데 한 5분이면 될 것 같으니까 나머지 친구들 빨리 이거 풀고 지금 채점을 해. 푸는 거에서 이해 안 되는 건 없지. 거기 빨리 열문지 풀어 빨리. 교실이 더워서 그런가? 다 피곤한가? 끝까지 다 채점했어. 네. 이해 안 되는 거. 다 맞았어? 네. 쉬워요. 야, 7단원은 얼마나 들어간다 그러지? 저희 그 7단은 계산하는 거 네. 그거 연주 시청으로 들어가는 봐봐 잠깐만 7단원 잠깐만. 그러니까 교과서 펼치는 있는 수강이나 소설 그거 다 들어가지고 이거만 여기까지는 이 정도? 밝기는 안 들어간대? 몇 등성 이건 안 들어간대? 연주 시차까지만 들어간대? 그럼 밝기는 안 들어가? 얼마 안 되네 그럼. 그러니까 몇 등성 이건 안 한다는 거지. 학교에서 아직 진도도 안 나갔냐 아니면 진도는 나갔냐? 진도는 나갔어요. 진도는 나갔으나 시험 범위는 아니다. 밝기요. 어. 엄마 아 밝기 진도도 안 나갔어? 너 진도 나갔어? 너 학교 수업은 들어? 아니 수업은 듣는데 이거 밝기 기억이 아직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물어봤잖아. 아 잘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시험 범위 확인해야 돼요. 응? 시험 범위 페이지 확인해야 돼요. 응, 봐봐. 근데 네가 지금 교과서가 없잖아. 교과서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지. 아, 교과서 갖고 왔어 혹시? 근데 여기 아, 니네 있네 여기. 그래 그래. 봐봐. 연주 시청까지만 들어가. 그러니까 니네 교과서가 이거야? 기상교육이야? 그럼 어디? 이거 뭐야? 그러면 233페이지 안 나오겠지? 네. 봐봐.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야? 229까지. 그러니까 229니까 연주 시청. 그러니까 연주 시작까지만 하고 등성 몇 등성 그게 안 나오는 거지. 네. 별의 밝기가 2.5배 차이 난다 막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다는 거잖아. 동현이 채점 다 했냐?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자, 현준아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38페이지까지 지금 끝냈어.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부터 저 뒤까지 나 지금 풀었어 안 풀었어? 안 풀려있지 여기는.
우리 교재 39페이지부터 봐봐. 지난주에 프린트 숙제만 하고 여기는 안 풀려있지. 너 다 풀었냐? 풀었고 너는 너도 안 풀려있잖아. 너도 안 풀려있지. 태윤이도 39페이지 봐봐. 풀려있어?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 현준아 봐봐. 현준이는 이 시점에 39페이지부터 풀었을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 교실에 안 풀려있는 친구가 있어. 몇 문제 되진 않아. 그러면 지금부터 페이지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를 풀을 거야 지금. 그러면 풀려있는 친구는 이제 틀린 거 체크하고 내가 따로 뭐 사이드로 뭐 프린트를 주든지 아니면 오늘 배운 거 좀 복습 좀 해. 이거 다 푸는데 한 10분 15분 걸릴 것 같아. 그리고 현준이는 요게 풀려있으면 자 동영상은 선생님 여기서 끊을 거야 1교시는. 그럼 너는 요거 다 풀고 이거 다 풀고 이제 2교시 동영상부터는 내가 본격적으로 프린트 준 거 그 다음에 요거 풀이해 줄 거야. 그러면 나는 1교시 동영상은 여기서 끝낼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리고 현준아 이따가 프린트 주는 거 선생님이 또 따로 설명을 해줄게.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 시점에서 너는 뭐가 돼 있었느냐? 이거 다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내가 프린트 준 거 2섹션이 있어. 그거 풀고 채점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2교시 수업 들으면 돼. 나 1교시 동영상은 여기서 끊을게.